숨만 쉬어도 돈이 사라진다. 월 100만 원으로 살아가는 연금 생활, 과연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혹은 앞으로 닥칠지 모를 막막함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차원을 넘어 매일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 압박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기 어려울 겁니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124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전체 수급자 10명 중 고작 1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월 6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분들이 65%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 100만 원 연금이라는 금액조차 많은 분들에게는 그저 희망사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월 10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 살아가는 분들의 실제 삶은 어떨까요? 여기 박순자 가명 72세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약 70만 원에 기초연금 약 30만 원을 더해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박 어르신. 최근 한 기사에서 본 비슷한 연배의 다른 어르신처럼 박 어르신 역시 매달 나가는 월세 30만 원과 관리비 5만 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여기에 각종 공과금과 통신비까지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니까.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 어르신의 한숨 섞인 말씀이 귓가를 맴돕니다. 최경수 가명 68세 어르신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약 100만 원의 배우자, 기초연금을 합쳐 월 130만 원 정도를 받지만 생활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얼마 전에는 배우자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목돈이 들어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들 경조사라도 생기면 그야말로 다음 달 생활이 막막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개인연금이라도 하나 더 들어놨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후회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어르신의 자조 섞인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왜 이렇게 빠듯할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무섭게 오르는 물가입니다. 최근 한 금융 관련 블로그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받는 연금액의 가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작년보다 장바구니가 훨씬 가벼워졌다는 푸념, 난방비 고지서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건강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소득 없이 주택 한 채 과세표 준액 3억 원 기준만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매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하면 16만 원이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 받는 연금에서 이런 고정 지출을 제하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정말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윤혜진 가명 65세 씨는 국민연금 월 80만 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워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윤 씨는 고심 끝에 현재 살고 계신 공시가격 3억 원대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덕분에 매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셨죠. 주택연금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윤 씨는 주 2, 3회 정도 동네 공공시설에서 안내 도우미로 일하며 월 30에서 40만 원의 추가 소득도 얻고 계십니다. 완전히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병원비 걱정은 덜었고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윤 씨의 밝은 미소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월 100만 원. 이라는 숫자에 좌절하고 주저앉기보다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나이. 진짜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면 되겠지.
가 아니라 현재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등과 매달 달라지는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 용돈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평균적인 최소 노후 생활비는 참고 자료일 뿐 결국 나만의 맞춤형 생활비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제대로 알고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일찍 받으면 얼마나 깎이는지, 반대로 조금 늦게 받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1년에 7.2%, 최대 5년이면 36%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차피 얼마 못 받을 텐데 라는 소극적인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주택연금이 과연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내 집에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혹시 모를 집값 변동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기 보증료, 연보증료 같은 비용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입 조건만 55세 이상,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상되는 월지급액이 나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넷째, 기초연금이나 기타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최대 약 3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노인 지원 사업이나 긴급복지 지원 제도 등도 미리 알아두시면 어려운 상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은퇴 후 건강보험료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와는 달리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보험료에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될 수 있는지, 혹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만약 아직 늦지 않았다면 개인연금,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통해 한 푼이라도 더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은퇴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 납입해서 세제 혜택을 받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 허락한다면 작은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거나 동네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혹은 예전에 가졌던 재능을 활용해 소일거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월 100만 원 연금 이라는 어쩌면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점검하고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분명 우리의 미래를 조금 더 안정되고 희망차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 전체의 제도적인 지원과 개선 노력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스스로 노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때 숨만 쉬어도 돈이 사라진다. 는 절규는 분명 줄어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